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하는 알면 약이 되는 토크토크2 알톡2의 가혜란입니다.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참 중요하고 또 소중한 일이죠. 그런데 이 소중한 눈을 관리하는 데는 소홀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상 혹시 흐릿하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알톡2에서는 여러분의 시력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가혜란의 알약 톡톡2 지금 시작해볼까요? 그런데 이게 눈이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나빠지잖아요. 8살에 그거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이 아이는 평생, 근시가 심해지면 눈에 날파리가 날아다닌다. 보통 이런 증상은 노안이 있을 때 와요. 근데 저도 약간 절대로 의사 선생님들은 수술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오늘은 눈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과 이성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흔히 눈이 나쁘다고 하면 난시, 근시, 원시를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저희는 이 근시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뭐 그냥 가까이 보이는 눈 이런 거보다는 눈알이 큰 눈. 이 속에 있는 네. 눈알이 커다란 눈이요? 눈 알의 크기가 큰 눈을 우리가 이제 근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눈 알의 크기가 보통 정상인보다도 훨씬 작은 눈을 원시라고 하고, 네, 뭐 난시는 우리 눈이 동그란 공이라고 봤을 때 럭비 모양으로 생긴 공, 눈 모양이 형태가 둥글지 않고 둥글지 조금 않죠. 이렇게 예, 뾰족한 약간, 느낌이 나는. 네, 어떤 축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 다른 눈,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근시, 원시, 난시 중에 보자면 제 주위에 보면 아무래도 근시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압도적이죠. 우리나라는 특히 근시의 나라죠. 실제로 어느 정도나 많은 건가요? 아마 전 세계에서 근시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 네. 우리나라, 싱가포르 뭐 그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뭐 싱가포르이 중국인들이 많으니까 우리나라랑 중국인이 가장 많은 근시가 가장 많은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나라는 한 70% 정도는 그 이상 아마 근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우리나라에 근시가 많은 건가요? 아마 유전자가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 23쌍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20개의 근시와 관련된 유전 인자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것이 특히 중국과 한국에 좀 많이 발현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어찌됐든 가장 큰 원인은 선천적이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환경적인 요인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사실 대부분의 안과 의사들이 좀 적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예전에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 TV를 원숭이한테 가까이 보게 하루에 뭐 몇 시간씩 가까이 보도록 일부러 그렇게 했던 실험이 있는데요. TV를 그렇게 막 보이지 않고 그냥 자유스럽게 띄워놓은 그 그룹하고 TV를 아주 가까이서 본 그 원숭이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가까이서 본 이 원숭이들이 눈알의 크기가 커지면서 근시가 많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거를 볼 때 굉장히 눈알의 모양이 많이 바뀌어요. 이런 변화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조절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가까운 거를 볼 때 그 조절이 생기는 거죠. 이 자체가 눈의 껍질을 점점 크게 만드는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일부도 이 환경적 요인이 좀 관여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뭐 유전적인 거야 바꿀 수 없다지만 영향을 적게 미친다고는 해도 환경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어른들 말씀 들어서 나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두운 데서 그리고 너무 가까이에서 보는 거는 좀 줄이시는 게 건강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좀 충격적이었던 게요. 네. 저는 제 눈이 그냥 근시구나, 좀 안 보이는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안에서 계속 눈이 커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 뭐 만화같이 어느 순간 빵 터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 건가요? 눈 속에는 벽지 발라진 것처럼 굉장히 얇은 필름이 발라져 있어요. 눈알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벽이 점점 늘어나는 게 되니까 그 벽지도 계속 늘어나야 돼요. 늘어나다가 눈이 이제 너무 커지면 이 벽지가 못 견디고 찢어질 수도 있겠죠. 구멍이 생기겠죠. 마치 비닐을 잡고 쫙 늘리면 버티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죠. 그러다 약간 변형이 생기다가 색깔이 더 늘어나면 구멍도 생길 수 있고 찢어질 수도 있고 그런 비슷한 변화들이 우리 눈 속에 필름, 우리가 망막이라고 하거든요. 그 망막에서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망막은 상이 맺히는 공간 아닌가요? 그렇죠. 필름이죠. 근데 이게 좀 놀라운 게 망막은 상이 맺히는 공간인데 그 필름에 문제가 생긴다면 실명되는 거 아닌가요? 뭐 실명까지는 가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시력이 굉장히 많이 약해지고 망막이라는 이 벽지에 구멍이 생기면 사실 우리 눈 속에 물이 차 있거든요. 이 물이 벽지에 있는 구멍으로 스며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벽지 뒤에 물이 조금씩 고일 거예요. 그 부분에 벽지가 뜨겠죠? 들뜨겠죠? 이 벽에서 이 벽지가 들뜨면 그 부위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물이 계속 들어가서 이 벽지 뒤에 물이 다 고이게 되면, 그래서 이 벽지가 다 들뜨게 되면 안 보이겠죠. 완전히 깜깜하게 보여요. 근데 뭐 사실 일반적인 근시에서는 잘 생기진 않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 되는 고도 근시, 네. 눈알의 크기가 굉장히 큰 그런 근시는 눈 속에도 이런 변화들이 많겠죠. 이제 내가 다 자랐으니까 시력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으니까 괜찮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이시라면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망막 검사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시는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데 난시나 원시의 경우에도 근시처럼 이렇게 좀 위험한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어렸을 때 눈이 너무 작아서 원시인 아이들은 몸이 점점 크면서 눈알의 크기가 조금씩 더 커져서요. 원시는 오히려 좋아질 확률이 더 많은 눈이고요. 난시는 그냥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난시는 어떤 합병증을 유발하는 데 큰 기여는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눈이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나빠지잖아요. 서서히 나빠지죠. 그렇다 네. 보니까 저만 해도 눈이 나빠진 건 한 7살부터였는데 실제로 안경을 쓴 건 한 초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어느 정도가 되면 병원에 꼭 가야 할까요? 사실 시력이 제일 중요하죠. 시력이. 그렇죠. 잘 보는 게 제일 보여야 중요하죠. 되죠. 근데 시력이 발달이 어렸을 때 태어나서부터 쭉 되다가 어느 순간에 발달이 멈춰요. 보통 우리가 8살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8살까지 발달이 쭉 돼 오다가 어느 순간에서 멈추죠. 뭐 예를 들어서 시력으로 한 0.5밖에 안 나온다. 제 말은 안경을 썼을 때 시력이요. 8살에 그거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이 아이는 평생 아무리 안경을 써도 0.5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8살 시력이 평생을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만 3살에 한번 꼭 봐야 돼요. 눈을요? 네. 만 3살에 그 아이의 눈이 정상적으로 잘 발달되고 있는지, 아니면 얘가 신경이 발달되는 과정 중에 뭔가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는지를 만 3살에 꼭 한번 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요, 이거는 만 8살까지 노력을 하면 시력이 정상적으로, 거의 정상적으로 다 발달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 가기 전에 한번 봐야죠. 왜냐하면 근시가 있는 아이들은 칠판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안경을 써야 되는 눈인지를 꼭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오늘은 눈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각종 질병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오해와 진실입니다. 오늘의 오해와 진실 질문이 두 가지나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근시가 나타나는 즉시 안경을 쓰면 더 나빠지지 않는다. 정말 그런가요? 안경을 쓰는 이유는 초점이 정확하게 안 맺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서, 그래서 그 불편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안경을 쓰는 거죠. 안경을 쓴다고 해서 눈 아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것을 막거나 줄이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안경을 쓰는 자체가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는 없죠.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근시가 심해지면 눈에 날파리가 날아다닌다. 그거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네. 우리 눈 속에 아까 제가 물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그냥 맑은 물은 아니에요. 눈 속에 보면 풀 같은 물인데 유리처럼 너무 투명해서 우리가 이거를 유리체라고 하는 물이 있어요. 근데 이 물이 99%가 물이에요. 이 유리체라는 풀 같은 물이 1% 중에 또 아주 극히 일부가 아주 거미줄 같은 섬유질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날파리는 뭐냐면 이 섬유질 같은 것들이 그 정확한 일정한 구조를 이제 잃어버리고 뭉치는 현상이에요. 뭉치는 현상이고 그게 이제 눈에 여기저기 떠 있어서 마치 날파리처럼 눈앞에 떠 있다 까만 점들이, 그래서 이거를 날파리증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이런 증상은 노안이 있을 때 와요. 40대 이후에. 근데 저도 약간 항상 있진 않지만 가끔 오거든요. 근시가 있죠. 네. 네. 근시가 있는 분들은 20대부터 이런 증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주 일찍부터. 눈앞에 어른 뭔가가 날아다니는 것 같이 보이신다면 그냥 좀 불편하네 하고 가볍게 넘기실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눈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보고 올 것이 있죠.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알약 튼튼입니다. 네, 이번 주도 수건을 활용한 운동 배워볼 텐데요. 박세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어떤 운동인가요? 예, 이번 주는요. 목에 이제 조금 걸리시거나 아니면은 목에 좀 아프시는 분들한테 좋은 그런 운동에 대한 것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른 자세 배워볼 텐데요. 좀 더 재미있고 정확하게 배우기 위해서 안호주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여성 제작진의 입이 귀에 걸렸네요. 자, 그럼 바른 자세 배워볼까요? 예, 바른 자세 한번 배우겠는데요.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우선 수건을 조금은 넓게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목 뒤로 한번 뒤통수를 이렇게 대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팔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이 팔의 위치는 지금처럼 약간 오므린 상태로, 그래서 여기서 옆에서 봤을 때 약간 직각을 본다고 팔꿈치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목을 쭉 밑으로 늘리는 자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1초 정도에서 5초까지 반복을 하시고 다시 한번 올라오시고요. 이 자세를 1회부터 5회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의 옆면을 한번 운동을 해보실 텐데요. 네. 자, 수건을 우선은 동그랗게 한번 말아서 옆으로 한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가볍게 잡으시고요. 여기 팔을 완전히 힘을 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팔로 이렇게 잡아 당기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한쪽 팔로 잡고 똑같이 5초 정도 유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른 자세 함께 해볼까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요.
네, 계속해서 눈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아무래도 눈이 나쁘다면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게 요즘은 뭐 라식, 라섹 이런 것처럼 눈 수술을 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이 눈 수술은 누구나 해도 되는 건가요? 누구나 할 수 있죠. 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 라식, 라섹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검은 자의 가운데 부분을 깎아요. 깎으면 가운데가 얇아지겠죠? 오목 렌즈처럼. 오목 렌즈처럼. 네. 라식이나 라섹이 다 그런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고도 근시다. 그러면 눈을 너무 많이 깎아야 되겠죠. 그러면 가운데 남아있는 각막이라고 하는데 그 검은 자의 두께가 너무 얇아지면 우리 눈에 압력이 있잖아요. 이 압력 때문에 밀려나서 눈 모양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있죠. 이게 한번 바뀌면 그거는 고칠 방법이 없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안내 렌즈 삽입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렌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종류가. 하나는 홍채, 우리 여기 조리개 있죠? 홍채, 네. 갈색 홍채에다가 딱 걸어주는 렌즈가 있어요. 또 하나는 홍채 아래쪽, 홍채 뒤쪽에 보면 렌즈가 있거든요. 아까 그 렌즈하고 홍채 사이에 넣어주는, 삽입해주는 그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어떤 수술이 제일 좋은 수술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병원에서 정확히 검사를 받으시고 본인의 눈 상태에 적합한 수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술이다 보니까 부작용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부작용 어떤 것들이 나타나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은 자를 너무 많이 깎으면 검은 자가 너무 얇아져서 눈의 압력 때문에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수술 이후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깎은 부위가 깨끗하게 아물어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아무는 과정 중에 약간 뿌옇게 변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걱정되는 합병증인데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사실 뭐 이런 합병증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죠. 검사를 정확하게 해서 어디까지 안전하고 어디까지 수술하고 하면 뭐 그런 합병증들을 거의 다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눈은 워낙 중요한 신체 맞습니다. 부위다 보니까 네. 뭐 한간에는 절대로 의사 선생님들은 안과 안 선생님이나 한다고요? 외과 선생님들 수술 안 네.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제 친구 중에 라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이 있는데요. 네. 둘이 같이 개업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둘이 서로 해주더라고요. 서로 수술을 네네. 해주신 거예요? 그런 걸 보면 한 2006년, 7년 그 정도부터는 이제 안과 의사들도 이게 좀 안전하구나 이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눈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한 줄로 요약해보는 톡톡 처방입니다. 오늘의 톡톡 처방, 한 번 나빠진 시력은 좋아질 수 있다, 없다. O인가요? X인가요? 어렸을 때부터 식생활 습관, 운동, 그다음에 좀 좋지 않은 습관들을 금연 이런 거를 통해서 좋아질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근시가 있는 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안과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안과 선생님들하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검사를 받고 친해지는 것이 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사람이 겪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여겼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망막박리로까지 가면 최악의 경우 실명도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일은 겪지 않도록 미리미리 1년에 한 번 검진 받으셔서 건강 지키셔야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함께하는 알약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 뽀로로 소리는 괜찮아요? 저거 어떻게 저거? 배경 음악으로. 아이들이 좋아하겠는데 오늘 방송? 근데 무궁화가 너무 잘하시는데.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요약을 딱 해주시는데. 보이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여겼던 건 아닌가 싶은데요. 눈이 죄송합니다.